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2026년 정기총회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인권재단 사람 지하 사람홀에서 열리는데요. 장소에 대한 안내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정기총회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됐죠. 그 이후로 매년 우리 조합은 정기총회를 할 때마다 온라인 총회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프라인 총회에서 온라인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총회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 온라인으로 정보를 남겨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년 온라인 총회, 매년 총회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서 총회 관련된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9시 분 계실 텐데요. 우리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네, 우리 홈페이지로 오셔서 네. 자, 여기 참여 후원 메뉴가 있어요. 처음에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런 모양이죠. 참여 후원 메뉴에 조합원 활동 메뉴, 총회라는 하위 메뉴가 있고요. 총회로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렇게 연도별로 총회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2025년으로 오셔서 내용들을 보시면 작년 총회 자료집, 작년에는 임원 선출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제가 원하는 Q&A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죠. 올해 총회는 참여 후원 조합원 활동 총회 2026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찾아 오시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 주소창을 한번 보시면은 ictact.kr/gm2026 되어 있는데요. GM은 제너럴 미팅, 총회의 약자고요. 뒤에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다시 총회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였지? 찾아보시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ictact.kr/gm2027 이런 페이지로 오시면은 내년 총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총회 정보를 한번 볼까요? 네, 올해 총회는 안건이 가장 심플한 안건입니다. 임원 선출이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탈퇴한 조합원이 있지 않아서 출자금 환급권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꼭 들어가는 어떤 기본 안건으로만 이번 총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사업평가와 결산을 하고요. 감사님, 두 분의 감사님이 감사를 하신 결과 보고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익이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번 안건 나와 있고요. 4번 안건은 이제 올해가 되겠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안을 공유드리고 승인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총회를 3시부터 공지는 2시부터 한다고 나갔고요. 3시부터 본회의는 시작을 하는데요. 1시간 동안은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 조합원들이 모여서 같이 AI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혁 이사님께서 요즘 AI가 어떤 활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시연해 주실 거고요. 그거를 세 모둠 혹은 네 모둠으로 나눠 가지고 각자 여러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AI에서 만들어 보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될 거라서요. 평소 AI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 혹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좀 요즘에 좀 권장되는 방식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오셔서 같이 참여해 보시면 되게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획은 어렵긴 한데요. 오프라인에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1시간 동안 재미난 행사를 가져볼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1호 안건 자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이렇게 PDF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다 텍스트 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총회 자료집은 나중에 두고 보고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다 보니까 문제는 그 내용을 좀 눈에 안 들어오고 또 이제 전부터 계속 이제 이어온 거를 안 보신 분들은 좀 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면 사실 하나하나 또 의미를 묻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은 모르면 그냥 나중에 물어보지라든지 알아도
다를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체념하시는 그런 분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총회에서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사업 보고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통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설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총회를 가면은 이렇게 다 이제 자료를 쭉 읽는 것보다는 좀 더 와닿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통 PT 자료를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총회날 발표할 PT를 만들어서 이미 링크를 크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드릴 건지를 한번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PT 내용도 그냥 봐서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제가 이 PT를 넘겨가면서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PT 내용이 만들어졌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션과 비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 조합을 하는지에 대한 좀 요약인데요. 요거는 뭐 해마다 바뀌는 건 아니고 창립 때부터 같이 이런 논의를 했었고 그 뒤로 일부 수정은 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저기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 조합원, 공익단체, 혹은 뭐 기술 약자들,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IT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활동이 우리의 그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이분들의 도움을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와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분들이 IT를 잘 쓰게 되면 또 이제 그 단체 활동의 성과가 늘어날 거고 그럼 다시 더 IT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조직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다시 좀 더 IT에 좀 더 비용을 들이고 꼭 필요한 거 외에도 새로운 시도도 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고치고 홈페이지 제작 같은 기본적인 수요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의뢰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 조합원의 성장은 그 소비자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새로운 또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런 분에서 사회가 기술 약자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기술 약자들도 좀 더 당당하게 이런 요구들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희 정보 격차를 줄이는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이 저희의 큰 미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는 생산조합 자원의 즐거움인데요. 한국에서 IT로 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장시간 일한다라는 건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통계죠. IT 하시는 분들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도 좋은데 이분들이 정작 만들어낸 IT 서비스 이런 데서 IT인들로서 소외돼 있죠. 일은 많이 하는데 보상을 다 못 받고 건강 해치고 그리고 그래서 공익단체를 도와주려고 공익활동을 해도 사실은 공익단체가 이 IT 지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정당한 보상을 못 해주거나 오히려 되게 모욕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하는 보상을 금액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 IT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IT 하시는 분들도 계속 즐겁다는 말은 좀 광범위한 표현이죠. 어떤 제대로 된 보상을 경제적으로 받아서 만족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되게 사회적 성과를 내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같이 작업을 하면서 모인 분들과 손발을 맞추면서 거기서 또 어떤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일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으로 두 번째 미션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둘 다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안착 그리고 서로 지원, 교류 등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을 늘려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도 메시지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줄 수 있는 이런 힘을 갖는 것이 우리 조합의 세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한 가지 중에서도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은 다 좀 요구하시는 게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딱 어떤 해석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분들이 모인 조합에서 이런 틀로 우리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이제 어떤 한 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작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2024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한국 사회가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해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작년에도 상반기에 큰 정치적 격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의 이제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고객이자 주인을 할 수 있는 공익단체 소비자 조합원들이 상반기에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좀 네 번째부터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줄인 경우도 있고, IT로 뭘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뭘 할 정신도 없는 그런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태계가 좀 피로한 작년 한 해를 또 보냈다. 올해는 좀 이제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피로가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계속 어려운 외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좀 해석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인력 부재, 작년 4월 이후로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제 상근 활동은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근 활동이라는 거는 그 직원으로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네. 물론 저는 이제 이사장이 되고 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다 둘러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임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상근 인력은 부재하다라는 것은 뭐 외부적으로 봐도 그렇고 조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작년 애몽이가 하던 일은 지금 하드웨어 분과분들이 아주 훌륭히 커버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응급하게 뭐 나간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컴퓨터 고쳐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예몽이가 거의 보통 그날 당일 나가기도 하고 뭐 멀거나 아니면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뭐 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자원봉사로 구성된 물론 자원봉사 아니고 보상을 다 드립니다. 똑같이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런 데는 이제 어떤 몇 가지 응급 조치나 이런 데서 좀 한계가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간 불안정 이슈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공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상반기에 총회를 끝나고 나서 우리 임원분들이 이거 조합이 이런 상황인데 뭐 예전에는 뭐 분기에 한번 이사회를 했다며 말도 안 된다. 자주 모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이렇게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은 되겠냐? 매주 모이자라고 하시고 계셔가지고 작년 이제 4월, 5월은 매주 한 번씩 모였어요. 이사들이.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좀 초반에 이렇게 많이 세팅한 다음부터는 좀 빈도를 낮춰서 한 달에 2번씩 모이는 걸 조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제 상반기부터 여름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공간 불안정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 알아보고 이사하고 이러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또 특히 저희가 또 뭐 포장 이사를 부를 여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직접 물건 정리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가 짐도 워낙 많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관여해서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이사를 하는데 거의 한 2달 정도는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좋은 공간을 지금 되게 안정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 자체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어쩌면 약간 이제 총회 이후에 상반기와 여름 초입까지 이어졌던 분위기가 약간 좀 여기서 좀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매주 참여했던 그런 열정을 불태워서 이사님들도 가을 들어가서는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개인 활동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흐름이 좀 가라앉은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물론 상반기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을 수년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 중에 저도 포함해서 좀 잘못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실패한 프로젝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24년부터 25년 2년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뒷수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평판도 좀 있었어요. 조합에 대해서. 물론 좀 오해가 쌓여서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희가 잘못한 걸로 인식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수습이라는 거는 그것도 포함합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잘못이 아니었다. 근데 도의적으로는 유감과 이걸 표현하고 어떤 수습책도 제시해드리면서 어떤 신뢰도도 약간 좀 회복한 그런 한 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수입이 필요한데 뭐 출자나 후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어떤 체계적으로 협동이 되기보다는 좀 어떤 그 역량 있는 그런 개인이나 소수에게 맡기면서 사실 조직의 힘을 발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제대로 이제 핸들링 못하면서 그 문제가 누적이 돼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 효과에 좀 둘러싸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작년의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2024년에가 더 재정적으로 더 어려웠죠. 그때가 정말 더 작년에 비하면 더 어려울 때였는데 저희가 어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늘 돌파해야 한다 생각을 해서 힘든 와중에도 조직 활동을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 성과로 5기 임원들이 그 조직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임원이 됐는데 그 임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모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조합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의 그 연결망을 넓히기 위해서 은평 지역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조합원은 재작년에는 한 해에 8명 정도가 더 적은 수가 가입을 했는데요. 작년에 좀 더 늘어서 12명의 조합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한 정기총회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 위임을 포함해서 71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됐었고요. 네, 그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임원들이 열심히 많이 모여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6배나 많은 그런 모임을 갖고 열심히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실무도 같이 나눠서 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무실부터 포함해서 새로 오고 나서부터도 계속 그 공간 공유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 조합원들로 와서 개인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 단체 혹은 조합원이 아직 되지 않았던 단체들이 우리 공간을 이용하고 조합에 가입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작년에 그렇게 여성조 참여하는 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사실 사무국에서 모든 일을 해서 거의 다 하는 그런 구조였죠. 물론 저희가 설립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협동조합 하려고 한다 생각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의 관념에 어떤 그 정보를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무국에서 활동을 하면 그거를 뭐 지켜보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정도로 보통 마음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우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겪었죠. 그래서 뭐 회원이 없는 회원단체, 사무국 활동가, 직원 활동가들이 너무 주도하는 단체, 혹은 저 갖다가 너무 소외받는 단체,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사무국 사람들이 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무국 외에 다른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차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좀 떨어져 지켜보는, 그래서 결국 사무국 활동이 결국 조합 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오해받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연스럽게 사무국이 그냥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좀 하드웨어 분과를 포함한 여러 분과 위원회 등을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분과는 물론 저도 하드웨어 분과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모든 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분과장인 허선우님과 실제 제일 많이 일을 참여하시는 김동기님, 그리고 박호성님,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자치 조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저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논의를 고민을 같이 하고 실무도 나눠서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면 나중에 다시 상근 활동가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좋아지더라도 다시 사무국의 모든 거를 이제 맡기고 지켜보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조합원들의 자치 조직이 큰 사업들을 구상하고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고 사무국은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드웨어 분과의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자치 모델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커서 이사님 그리고 김동규 조합원 같은 좀 이제 헌신적인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런 게 그냥 좋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딱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조합에 계속 뭐 홍보를 못한다 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이 홈페이지에 우리가 뭐 PC 기준도 이런 사실을 꾸준히 올리니까 그런 정보들이 포털에 노출이 돼가지고 PC 기증처를 찾는, 근데 좀 더 진정성 있게 기증할 수 있는 곳들을 찾는 그런 기업들이 기업이나 개인이 저희를 발견해서 기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원개발이라는 곳이 재작년에도 PC들을 기증했는데 작년에도 더 많이 PC와 모니터를 기증해줘서 저희가 그거를 안산에 이주민 아이들 위한 교육장을 만드는데 기증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에서 컴퓨터나 네트워크 혹은 나스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용법을 교육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드웨어 분과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런 활동들이 어떤 어떤 수직적으로 지위를 받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하드웨어 분과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서 그때 가능한 분들이 현장에 나가고 또 나가서는 결과 보고를 다시 방에 공유하는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원칙들, 가격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좋은 모델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에 비하면 사실은 잘 조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요거는 원래 초반에 우리 조합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고 참여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있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부담도 더 커지면서 결국에는 좀 다시 개인이 각자 잘 살아남는 이런 구조를 좀 간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장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좀 실패를 하고 그 여파가 수습하느라 또 오래 걸리면서 짧게 끝났어야 되는데 한참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일도 좀 많았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조합 재정으로 보면은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조직에 비하면 일한 것의 대부분을 실제 일한 기술자들에게 많이 가져가시게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어떤 조합의 어떤 재정 수익을 남는 건 되게 이제 적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한 건 맞지만은 그것이 이제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도 재작년과 작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조직 신뢰를 떨어뜨리던 잘못된 프로젝트들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서 문제를 수습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사과도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몇 가지를 더 해드림으로 인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용은 안 받는데 계속 뭔가 일 처리해 주던 것들이 이제 끝났다든지 아니면 저희 잘못된 실제로 저희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또 오해로 인해서 더 우리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수습한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분에서는 과거에 누적됐던 그 마이너스 효과들이 이제 좀 없어진 상태가 됐다. 다시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시 늘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로 스타팅 포인트 다시 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군인권센터와 전태일기념관 이런 곳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어떤 프로젝트들을 이어가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좋은 관계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프트웨어 분과는 하드웨어 분과에 비하면 더 참여하시는 분은 많은데 아직은 단톡방에서 그냥 어떤 이런 요청이 있는데도 하실 분 계세요? 이렇게 딱 가벼운 정보만 교류하는 수준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좀 더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고 서로 이제 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더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및 컨설팅은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적정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수를 하는 그런 조직이죠. 저희는 이제 공익단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 소화할 수 없는 어려운 기술을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뭐 그런 데도 아니고, 정말 이 교육을 듣는 분들, 상담을 받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분이 정말 지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교육 지식과 정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라도 뭔가 바뀔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은평에서 야간에 하는, 예전엔 노동자를 위한 야간 교실이었어요. 낮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기관 수업을 못 듣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야간 교실이 너무 제가 사랑을 받아서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22기, 23기를 했고 올해에도 24기부터 2기수나 3기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거를 하려고 지금 논의가 곧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 요청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어떤 뭐 컨설팅을 하다가 만족한 단체가 다른 지역, 있는 지역의 다른 단체한테 저희를 소개해서 교육 요청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교육을 한번 했더니 교육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또 다른 지역의 중간 지원 기관한테 저희를 소개해서 거기서 또 교육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을 하는 다른 데랑도 좀 차별화가 되는 이런 교육이 좋은 평판을 얻어서 한번 교육이 이루어지면 계속 그로 끝이 아니라 뭔가 이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과 비정네티즌 센터가 5년간 해온 공익단체 컨설팅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내려본다면 일단 우리가 정한 성과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과 자치 모델이 안착됐다. 네, 조합원이 주도해서 직접 결정하고 수행하고 성과를 배분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어떤 모델을 한 부분에서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뢰 회복과 내실 강화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누적됐던 우리 짐들을 좀 덜어낸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초기에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조금 소홀하거나 실수했던 어떤 그런 행정적, 회계적 오류들을 일괄 이번에 다 바로잡는 그런 어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래 했어야 될 그런 일하는 임원들, 그 임원들의 어떤 실제적인 기여로 조합이 이제 조합다워지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꾸준히 해온 기술 서비스, 뭐 그런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제 관계망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기록을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컨텐츠로 만들어서 외부에도 많이 퍼뜨리고 또 전략적인 홍보도 많이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그런 인정받고 부름을 받고 어떤 같이 제안을 받는 상태가 됐을 텐데 그거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해온 것들을 계속 쌓아서 조금씩이라도 알리니까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 성과를 말씀드렸고 이제 과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여전히 수익 구조는 취약하다. 2년 동안의 노력으로 조직적으로는 그래도 많은 어떤 긍정적인 것을 발견한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고정 수익도 되게 부족하고요. 뭐 공모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사업 등은 이렇게 들어가는 품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실비 등은 좀 공동체 힘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기 출자를 하시거나 후원을 하시는 우리 내부 조합원들은 되게 소수에 그치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유로 시민들에게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후원하시는 시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바쁘고 다 가라는데 무슨 후원을 하겠냐 싶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익 구조가 취약한 점은 저희가 여전히 안고 있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참여에 양극화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부문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비하면 사람 수는 적지만 그래도 되게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이 하드웨어 부문이라는 게 아주 전문가부터 아주 기초적인 상식만 있어도 사춘 분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안학교에서 인턴십 학생도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드웨어 부분은 좀 참여가 쉽고 좀 많이 있는 데 비해서 소프트웨어 부문은 조합원은 많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활발히 교류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여기는 저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었고 지금 저 이사장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 제일 그 중에 한 요인이겠지만은 조직적으로도 좀 한계가 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런 기술 부문 말고도요, 좀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임원들, 그리고 되게 가까이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자주 보고 어쨌든 계기를 만들어서 계속 이제 정보들을 공유하고 같이 일을 나누고 있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그 하드웨어 분과처럼 여러 가지 자치조직이 많이 촘촘히 만들어져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는 이런 구조까지는 안 돼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닌 분들은 정보가 어디 공개돼 있다고 하는데 난 못 찾겠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올해부터는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나 어떤 서울 중앙 그리고 강서 쪽은 그래도 모임이 되는데, 좀 더 뭐 강남, 뭐 경기도 뭐 이런 혹은 더 비수도권 이런 분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지역에서 온 한계들도 있어서 지역 모임도 많이 늘려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좀 단발성에 그치는 사업이 제일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제 요구를 받으면 뭐 정비해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홈페이지 만들어 요구를 받으면 그거를 해주고 잘해주면 그걸 일단 끝나고 다음에 문제 생기기 전에는 다시 우리 연락이 안 오는 이런 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예측을 해서 주도적으로 뭘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고정 수익이 적다는 거는 공동체의 그 출자 후원 모금 기부 이런 것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업을 좀 예측 가능하게 하면서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더더욱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요구, 우리 조합원들이 이미 168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 자체 기획으로, 우리 자체 브랜드로 사업을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더 많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우리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향을 이제 보자면, 일단 하드웨어 분과 모델처럼 이거 뭐 바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 뭐 다른 어떤 기술 부문도 이렇게 분과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일을 직접 진행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고요. 단발성 사업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업 사업을 만들고 브랜드화를 해서 도움 받았을 땐 너무 좋은데 그때 잊어버리는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이름이 남고 우리가 기억되고 이렇게 퍼져 나가고 이럴 수 있는 우리 브랜드의 힘을 갖추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화에 성공한다면 진짜로 어떤 시민들의 모금과 참여 혹은 공공에서의 제안,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 오는 공익단체들 이런 데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취약한 재정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지속가능한 수익 투자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분과에서는 구독제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실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실행을 앞두고 쟁점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에 조금 조직적 힘이 좀 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도를 해볼 그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중대 규모의 단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를 유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런 쪽이 좀 더 안정감 있는 수익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런 그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단단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 조합원들에게 또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출자나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런 요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맞다고 평가이자 어떤 내년 사업계획으로 이어지는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정 및 부족 자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죠. 이미 드렸던 말씀 다시 드리는 거고요. 다시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체기획 사업의 브랜드 남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면 그 강사는 강사비를 받지만 그리고 받는 강사비의 일부를 조합에 후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사람들은 공동체 아이디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강사를 기억하거나 한 강사도 기억 못하고 그 사업을 주관한 그 기관에만 기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한 성과가 우리에게로 계속 선순환되지 않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는 이 교육 사업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 사업이 한번 이제 물론 계속 컨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연구 개발해야 되지만 이게 한번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투입 대비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교육을 잘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조합원 강사로 참여한 조합원 그리고 공동체 IT의 그 인지도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도 굉장히 긍정 효과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이제 전태일 기념관 홈페이지 제작 사업은 2024년에 우리가 IT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북을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 교육 요청이 들어왔는데 전태일 재단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왔고요. 제가 교육을 해주고 나서 역시 또 만족한 그 사람들이 전태일 기념관 직원을 위한 교육을 요청을 했고 제가 그 교육을 해서 그때 서로 알게 되고 제 신뢰가 생겨서 이번에 작년에 그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올해에도 또 후속 프로젝트로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좋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얘기는 됐던 건데 공동체 IT 학교 뭐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IT 뭐 시민학교가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은 이런 걸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제가 갖고 있고 또 우리 교육 사업을 하시는 이사님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해 한번 꼭 해보겠다. 이게 어떤 큰 뭐 학교 시설을 짓는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학교 같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다양한 커리큘럼 그리고 어떤 단계별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관리가 되는 추적 관리가 되고 성과가 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분 모두 다 제대로 인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과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컨텐츠화하지 못했고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안타까운 부가가치를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은 설문조사 그 안내를 뉴스레터 받으신 분은 해보셨겠지만은 예를 들어 저희가 막 저렴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렴하게 해주면 그때는 좋아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한 거는 작은 일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업체가 컴퓨터 고치는 거를 100만 원에 보통 해주는 거를 저희가 그건 너무 덤태기 씌웠네 해서 필요한 것만 더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해줬다. 그러면은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90만 원을 절약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관점을 다르게 보면 저희가 90만 원의 기부 효과를 낸 셈이죠. 근데 저희는 10만 원을 받잖아요. 재무제표 보면은 저희는 그냥 10만 원씩 사업을 하는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10개씩 하면 100만 원씩 받은 데는 되게 큰 사업을 많이 한 데가 되는 거고 저희는 되게 뭔가 작은 사업을 한 별로 그렇게 변변치 않은 간단한 기술력을 이용한 이런 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90만 원의 가치 기부 가치를 드러내는 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사회적 회계 이런 거를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자원활동가들이 한 그 자원활동가의 가치 그리고 자산 그리고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기부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수치화하고
홍보해야 한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에 또 우리가 한 활동을 되게 우리는 담백하게 어떤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사람들이 기술을 모르는 분도 저런 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좋아진 거구나라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또 쉽고 와닿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많이 게시하고 퍼뜨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뭐 우리 조합에 있는 분들도 기술에 대한 뭐 분야도 다르고 어떤 숙련도도 달라서 서로 대한 이해도 많이 다르잖아요.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많아져야 우리 조합 내부의 협동도 활성화되고 외부에도 좋은 효과를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그거를 많이 해보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도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단시간에 모든 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올해부터는 분명히 조합원들이 참여하면 그 참여가 헛되지 않게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서로 확인한 어떤 그런 가치들, 힘들을 서로 인식하면서 올해 다시 한번 총 창립할 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